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패권국이 된 미국이 21세기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손자병법의 시각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을 이끄는 모택동은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국민당을 이끄는 장개석은 패배해서 1949년 12월 10일 중국 성도에서 대만으로 탈출합니다. 권력을 장악한 모택동은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를 제거하는 등 독재 권력 강화에 몰두하다 경제를 망쳐 수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권력을 잡은 등소평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외치며 시장 경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 길들여진 중국에 큰 변화는 없었고 외국인 투자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미국의 후원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은 왜 중국의 WTO 가입을 도와주었나요?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유리하다는 것이 표면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내심 바랐던 것은 중국이 시장 경제 국가와 교역량이 증가하면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가 중국 인민에게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 공산주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병법 11편에서 미국의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패왕지병, 패권국가의 전략은 벌대국,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견제하여 즉 기중부득취,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의 국력이 통합되지 못하도록 한다. 즉 미국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국력이 통합되지 못하도록 자유를 통해 중국 공산당을 흔드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건재하고 중국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니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중국은 순순히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커지자 중국은 주변 국가를 군사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 인도, 일본, 호주는 쿼드 안보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군사 행동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와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 중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표현된 미국의 전략은 위가어적,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에 압력을 행사하여 즉 기교부득합, 우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고 부쟁 천하지교. 이렇게 되면 패권을 다툴 필요가 없으니 패권이 완성된 것이고 불양 천하지권, 패권국에 대한 도전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2년 집권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워 과거 중국의 패권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 대표적인 전략으로 1대1로를 추진합니다. 1대는 중국 서부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전략이고 1로는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해안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주변의 나라와 경제,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략이 주요할까요? 중국이 패권국 도전에 성공할까요? 대결 과정에서 하책인 공성 전략을 사용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요? 이것으로 외교 국방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